정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물론 라이더드 이슈는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자영업자분들의 이슈이기는 한데 어쨌든 정부의 움직임은 있는데 방향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자영업자들도 계속 지적을 비판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건데요. 그렇군요. 네. 최근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민 쿠팡을 규제하려는 듯 포즈를 취했다가 포즈만 말아버린 이런 상황이 또 발생했어요. 하도 이게 이슈가 되니까 공정위가 이 규제 대상에 배민 쿠팡을 포함시키자라는 어떤 것으로 논의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면 사전 규제냐 뭐 사후 규제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야 뭐 깊이 있게까지는 뭐 아무튼 하지만 사전 규제로 지정이 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사전 규제로. 그래서 딱 이렇게 룰을 딱 만들어서 그거 위반하면 니네 큰일 난다 이렇게 딱 주는 건데 사후 규제라는 거는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제소가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심의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한 공정거래에 한 2-3년 걸린대요. 빡세거든요. 한참 걸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사후 규제라는 건 사실상 그 무용지물에 가깝다. 뭐 거의 이런 비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전 규제로 가야 된다 이런 거였고 배민 쿠팡을 거의 포함시키듯이 논의가 되다가 결국은 이제 사전 규제에서는 빼버린 상태가 되었고요. 이게 대충 이제 나온 걸 보니까 업계에서 업계 요구를 이제 들어보니 업계 입장을 들어보니 과도한 규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사전 규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것인데 그거는 로비가 있었던 거죠. 아주 집중적인 로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아시잖아요. 그 배민 쿠팡의 뭐 저기 행정관 출신, 대통령실 행정관 그렇죠. 출신, 대통령실 출신이라든지 뭐 국회 보좌관 출신이라든지 뭐 정부 이제 기관 출신자들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다 뭐 그런 거겠죠. 로비력을 확보하려고 이제 하는 것일 텐데 그래서 아마 로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좀 먹힌 모양이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좀 추측이 약간 걷어들이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비판이 계속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부에서 배달비 지원 뭐 이걸 좀 꺼냈죠. 그래서 2천억 원 이미 예산에 편성해놨어요. 2천억. 이 정부가 돈이 그렇게 없다고 뭐 하면서도 이런 돈은 잘 꺼내. 어디서 꺼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2천억 원을 꺼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자영업 단체들에서 비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좀 자영업 단체에서까지 비판이 있을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배민 쿠팡 이 플랫폼을 규제해서 규제해서 이런 불공정 행위야 수수료 독점적 수수료를 규제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배달비 지원을 해준다 하니 정부의 세금으로 메꾼다고 하니까 세금으로 그러면 결국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그렇군요. 결국은 돌고 배민 쿠팡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국회의 대정부 질의 이런 데서도 야당 쪽 의원들이 계속 비판을 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저기 8월 22일에 집회할 때 비판했던 게 있어요. 자율 규제에 대해서 비판했었거든요. 자율 규제, 정부의 자율 규제.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조를 안 바꾸니까 자꾸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규제 대상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다가 안 하고 그런데 이제 그냥 외면할 수 없으니까 돈으로 대충 메꿔주려고 하고 그것도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 규제에 대해서는 결국 많은 이제 지금 자영업자 단체들이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자 단체들이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데서 정부 비판 목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많이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이쪽 자영업자 단체 쪽에서 계속 이제 여론이 좀 강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런 것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정치권의 압력으로 전달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하나가 이제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럼. 정부가 이 기조를 계속 그냥 고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정부 관계자들 안에서도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나에 대해서 의문이 네네.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요 힘이 계속 좀 더 세게 전달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정세가 네. 그렇군요. 그리고 네. 이제 국회 차원에서 또 보면 아까도 뭐 국회 얘기했지만 배달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뭐 다 주로 사실 야당 쪽이죠. 야당 쪽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위가 이거를 사전 규제 대상에서 빼면서 배민국밥을 네. 빼면서 이제 이 플랫폼에 대한 배달 플랫폼에 대한 독점 규제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야당 쪽에서 발의가 된 상태고 네. 저희 라이더 유니온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점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죠. 뭐는 해야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독점규제법이 필요하고 여기에 이제 노동자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시켜가지고 요거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앞서도 얘기한 대로 이제 국정감사 관련해서는 이제 네. 국토위나 정무위 쪽 소속 의원들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그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 입법조사처라는 데서 하도 이제 이런 요구가 많이 나오니까 라이더들 관련해서 언급한 게 있어요.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에 다뤄질 이슈로서 라이더 이슈는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게 좀 문제적이에요. 어떤 거냐면 그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 즉 이제 우리 배달 대행 이런 쪽 사업은 영세한 업체가 많아서 만약에 대행사 등록제 같은 등록 조건을 갖추도록 할 경우에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할 가능성이 과도한 있고 규제요. 그리고 종사자에 대해 별도의 자격제도 도입도 이건 이제 유상봉 의무화 같은 것이 포함된 거죠. 부업 배달원의 이탈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 공급 대란이 우려된다고 밝혔어요. 이게 입법조사처가 이런 입장을 냈다는 건데 이 불법을 막는 것도 과도한 규제다. 그러니까 부업을 막는 것도 이게 과도하다. 이게 지금 지지난 방송에서 아마 그 이제 국회 윤종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토부가 라이더 자격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는지를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거기서도 배달 시장의 위축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갔었거든요. 여기도 비슷해요. 공급 대란이 우려된대요. 공급 대란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구의 얘기냐, 누구의 말이냐. 회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회사의 말이죠. 공급 대란을 걱정하는 거는 회사죠. 라이더가 길바닥에 사고가 나서 나자빠지고 뭐 사고가 나는데 피해자 시민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되고 나발이고 뭐 그건 배달 플랫폼사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배달 플랫폼사 입장에서는 공급을 잘하는 게 그냥 중요해요. 많은 라이더 그게 뭐 어떤 보험이 있든 없든 뭐 비자가 뭐든 관계없이 그냥 공급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대란을 걱정하는 건 회사죠. 이 사측을 대변하는 현 정부의 기조가 좀 우려스럽네요. 이것도 앞서 그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렇고 국회 입법조사처 같은 데도 그렇고 이게 다 감염이 돼 있어. 배달 플랫폼사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 말만 계속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만 계속 듣다 보니까 라이더 안전이고 뭐고 나발이고 간에 이 산업을 우리가 잘 지켜줘야 되겠구나. 너무 과하게 규제하면 안 되겠네. 규제가 개뿔 있지도 않은데 거의 이런 어떤 그 현장을 쥐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생각에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공익을 걱정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회사의 이해관계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정부가 근데 국민을 대변해야지 이렇게 플랫폼 기업을 대변한다는 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논리를 박살을 내야 된다. 이런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이 국회 입법조사처 뭐 무슨 권력기관은 아닌데요.
국회의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예,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뭐지 이런 거를 자문하는 이제,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앉아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니 황당한 일이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정확하게.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런 현 정권의 임기 동안에 이 야당이 지금 얘기했던 그런 현안들, 독점규제법이라든지 가맹사업법, 아니면 뭐 우리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 이런 부분들 좀 밀어붙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당사자들이 더 좀 이렇게 밀어붙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정치권에?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요구들이 많이 제기될 필요는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자영업자 쪽에서도 계속 이런 요구들이 그냥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배달 쪽에서도 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일하는 라이더들의 문제는 계속 언론이나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언론에 계속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뭐 법무부가 뭐 단속을 뭐 어떻게 하네 마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 논란이 계속되고 계속 요구가 터져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되면 될수록 정부에서는 이걸 계속 방치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큰 부담일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그리고 배달 플랫폼사가 아무리 로비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아야 되는 인간들인데 뭐 배민쿠팡이 다 당선시켜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들의 로비력의 한계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로비력이라는 게 뭐 다 네트워크, 인맥과 뭐 돈과 뭐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움직여서 정치인과 이 정부 관계자들을 이제 감염을 시켰을 텐데 바이러스에 감염을 시켰을 텐데 결국은 이제 이런 시민들의 여론, 노동자들의 어떤 요구, 자영업자들의 투쟁 이런 것들이 계속될수록 그 감염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거기에 이제 대척점이 거기에 전선이 거기에 쳐져 있는 것이고 그것과 지금 싸워야 된다. 특히나 이제 배민쿠팡은 결국 외국 자본이잖아요. 외국 자본이고 거기서 번 돈 다 외국으로 나가잖아요. 대한민국 자영업자 라이더 쥐어짜고 시민들한테 푼돈 받아서 번 수천억 원의 돈이 어디로 갑니까?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정치인들이 앉아가지고 보호만 계속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논란을 계속 키우고 투쟁을 계속 전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하고 충분히 이제 가면 갈수록 명분은 더 강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사건 사고가 계속되기 때문에 투쟁도 투쟁이고요. 사건 사고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거를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